만 55세. 이 숫자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황금 티켓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평생 일군 자산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55세라는 나이에 주택연금의 문을 두드렸다가 몇 년 뒤 자신의 집값이 3배나 뛰어오르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가 놓쳤던 단 하나의 결정적인 실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58세인 박종호 씨입니다. 3년 전 그는 평생을 바친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있었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만 55세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이라는 소식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시가 6억 원이던 아파트를 담보로 그는 매달 90만 원 남짓한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죽을 때까지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이 나온다. 이보다 더 완벽한 노후 준비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그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호 씨가 사는 동네에 대규모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의 아파트 값은 불과 3년 만에 3배 가까이 폭등해버린 겁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도 지적했듯 이것이 바로 주택연금이 가장 무서운 딜레마입니다. 가입 이후 집값이 아무리 폭등해도 월 연금액은 가입 시점에 책정된 금액으로 영원히 고정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변 이웃들이 집을 팔아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박종호 씨의 통장에 찍히는 90만 원이라는 숫자는 마치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을 치는 답답함에 그는 연금 해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중도에 해지하려면 그동안 받았던 연금 총액은 물론 집값의 1.5%에 달하는 초기 보증료와 그동안의 이자까지 모두 한 번에 상환해야 했습니다. 받은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훨씬 더 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자신의 집을 그저 그림의 떡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사실 박종호 씨의 고민은 우리 사회가 함께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 중 주택연금 가입률은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가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3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낮은 수치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값이 더 오를 텐데, 그리고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 사라진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종호 씨의 안타까운 실수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주택연금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시기 은퇴한 김수연 씨의 이야기입니다. 56세였던 그녀에게는 퇴직 후에도 어깨를 짓누르던 주택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매달 수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원리금이 현금 흐름을 꽉 막고 있었죠. 그녀는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 기능에 주목했습니다. 시가 5억 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그녀는 인출한도 내에서 1억 3천만 원을 한 번에 받아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버렸습니다. 물론 목돈을 미리 당겼은 만큼 매달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돈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빚 독촉과 이자, 걱정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택연금에 대한 명확한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박종호 씨는 막연한 노후 불안감 때문에 제도를 선택했지만 김수연 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이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할까요?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기 전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3가지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첫째, 앞으로 우리 집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우리 동네에 재개발 계획이나 교통 호재는 없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값의 상승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자녀 상속에 대한 계획은 명확한가? 연금을 오래 받아 누적 수령액이 집값을 넘어서면 자녀에게 돌아갈 자산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연금 말고 다른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은 없는가?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혹은 다른 소득으로 당분간 생활이 가능하다면 주택연금 가입 시기는 최대한 늦추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입 자격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가능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입 연령에 따른 월 지급액 차이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시가 6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 원을 받지만 5년을 기다려 만 60세에 가입하면 월 125만 원을 받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 지급액이 늘어나므로 기다릴 여유가 있다면 최대한 늦게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또한 김수현 씨의 사례처럼 나에게 맞는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출 상환이 시급하다면 대출 상환 방식을, 자녀 결혼이나 병원비 등 초기에 목돈이 필요하다면 가입 초반에 더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같은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애초에 정부가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춘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소득이 끊겨 벼랑 끝에 내몰린 50대에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최소한의 선택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정말 그 급한 불을 꺼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지 아니면 더 나은 선택을 위해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제도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집값 상승분을 연금액에 일부 반영하는 새로운 상품 출시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과의 대화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은 사실상 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망 시점에 집을 팔아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돈이 남으면 그 차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부족분은 국가가 책임지고요. 하지만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자녀들과 미리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하여 훗날 생길지 모를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연금은 우리 노후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한 후 그럼에도 현금 흐름이 부족할 때 마지막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최후의 카드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가입 연령이 되었다고 조급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이 제도를 활용해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당신의 집은 단순한 부동산 자산이 아닙니다. 당신과 가족의 수십 년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담긴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 노후 준비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계기로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와 함께 우리 가족의 노후 계획을 진지하게 설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섣부른 판단은 평생의 후회를 낳지만 철저한 준비는 평온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데 작은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관한 다양한 생각과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